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자, 앞서 조간 브리핑이 선정한 노래 정확한 제목이 펄 시스터즈의 왜 그랬을까였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래서는 안 되네, 정말 안 되네.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 현안에서 이 가사가 떠올라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결국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폐쇄를 막지 못했군요. 미국 의회가 의료보험 개혁안에 쓸 돈을 예산에 넣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서 현지 시간으로 10월 1일 0시를 기해서 연방정부가 폐쇄됐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의원들은 월급을 계속 받지만 의회의 트위터 계정이 폐쇄되면서 셧다운의 첫 번째 효과가 역설적으로 의회에서 나왔다 꼬집었습니다. 셧다운은 이게 언제까지 한다 이런 건 없고요. 여야가 예산에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건데 앞으로 여론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변수입니다. 일단은 야당 공화당한테 더 책임이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당장 공화당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셧다운 피해가 쌓여서 비난이 더 커지면 타협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증권시장 같은 금융시장에 큰 동요는 없었는데 이거는 예정된 사태라서 이미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셧다운으로 강제 휴가를 떠나야 되는 공무원들한테 우선 메시지를 발표했는데요.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의원에 대해서 논쟁적이고 당파적인 조치를 중단하고 셧다운을 즉각 끝내야 된다. 이렇게 촉구했고요. 또 공화당이 이념적인 선동을 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과의 타협은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왔는데요. 여론이 불리하지 않고 또 자기의 최대치적인 건강보험 이거를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라는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네. 17년 전에 있었던 연방정부 폐쇄는 21일 동안 진행됐다고 어제 전해 주셨는데요. 이 셧다운보다 더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의회가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빚을 얼마나 질 수 있는지 이 한도를 올리는 협상을 17일까지 끝내는 문제가 사실 이게 더 큰데요, 셧다운보다. 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미국 정부가 지구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재작년 여름에 한번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때도 미국의 신용등급이 최초로 강등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셧다운이나 또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서의 진통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정치의 실종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뉴스룸이라고 잘 알려진 유명한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미국의 극우 시민 네트워크 티파티가 문제인데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티파티의 지원을 받는 극우파 의원들이 미국 정치를 이렇게 극단적인 갈등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네. 일본은 세금 인상안을 공식 발표했군요. 우리나라에서는 물건을 살 때 그 10%씩 받는 부가가치세, 이거를 일본에서는 소비세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5%인 일본의 소비세를 내년 4월부터 8%로 올린다는 내용의 소비세 인상안을 어제 아베 총리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GDP의 200%가 넘는 일본의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한 돈, 이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본에서는 1997년에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하시모토 내각이 소비세 인상에 대한 여론 악화 때문에 선거에서 크게 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 내각도 이제 앞으로의 사태를 굉장히 긴장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 부담을 늘려놓고 반대로 기업의 법인세는 줄이는 어제의 결정에 대해서 벌써부터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법인세는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서 5조 엔, 우리 돈으로 약 55조 원 정도의 규모의 경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뼈대는 기업의 설비 투자, 임금 인상 이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 감세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기서 일본이 얘기하는 법인세 감세는 우리나라에서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 정상적인 법인세를 그냥 깎아주는 게 아니라
지진 복구 비용을 만들려고 법인세를 늘려놨었는데 그거를 1년 앞당겨서 폐지하는 거고 네. 또 그 법인세 감소도 임금 인상하고 연계한다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소 부총리가 올해 초에 노조 대표들을 만나가지고 당신들 임금 인상 투쟁을 좀 세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줘야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건데 뭐 그런 맥락에서 이번 법인세 감세도 우리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제였죠.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지도부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일본 정부 반응이 나왔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 같은 거를 거론하면서 일본 지도부를 아주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장관한테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은 지금도 역사 문제 등에 관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설명해오고 있다. 이런 노력에 대해서 이해해주지 않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왜곡된 역사관을 상징하는 말이 올 봄에 나왔던 그 침략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다라는 거였는데요. 이 외무상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베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납득하기 힘든 반응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서도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시다 외무상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해하라고 설명은 해왔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런 설명이 일방적이어서 예,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었기 때문에. 네. 북한 대표가 유엔 총회 연설을 했던데 무슨 말을 했습니까? 박기련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여전히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적대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박기련 부상은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력을 통한 패권 장악을 목표로 북한을 첫 번째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올 3, 4월 달에 한반도 위기 때 미국이 전략 무기들 대거 한반도에 전개했던 것을 겨냥한 말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 국군의 날에 북한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현무 2-3, 현무 2-3 미사일이 공개됐었는데 박기련 부상은 이 문제도 거론하면서 북한은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남한은 여전히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현무 미사일 공개 같은 최신 현안을 얘기한 걸 보면은 요즘에 다시 안 좋아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묵인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비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상들끼리 만나서 다른 나라 정상을 욕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텐데요. 이스라엘 총리는 했어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한테 양의 탈을 쓴 늑대다라는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한 얘기인데요. 네. 지난주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대통령하고 역사적인 전화통화를 해서 핵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로 했었는데 미국과 이란 사이에 그런 훈풍이 불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란을 계속 나쁜 나라로 남겨둬야지 입지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안감, 조급함 이런 것들을 드러낸 말로 보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대통령의 애교 공세 속에 숨은 진실을 알아야 된다라고도 했는데요. 미국한테 일종의 경고를 한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뭐 경고의 측면도 있고 이간질의 측면도 있고 예. 그렇겠군요. 북한 얘기도 했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후에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북한의 핵합의 불이행 문제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도 중동에서 핵무장한 이란은 또 다른 북한이 아니라 50개의 북한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백악관의 NSC 부보좌관이 북한은 핵보유국이고 이란은 아직 아니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북한은 이미 사고를 친 나라고 이란은 아직 아니니까 이란하고는 협상을 하기가 좀 더 쉽다.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말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북한보다 50배 위험한 나라라고 이스라엘 총리가 반박한 셈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적대국의 위험을 최대한 크게 부풀려서 말해야 되는 그런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화법이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힐러리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그리고 드라마를 만들려고 하다가 좌초됐어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인생 역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그리고 미니시리즈 드라마 제작 계획이 미국 방송사들한테 있었는데요. 정치적인 논란 속에서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네. CNN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또 MBC 방송은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표면적으로는 공화당이 민주당 대선 후보 띄우기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한 게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힐러리 쪽에서도 힐러리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서 반대한 것도 큰 이유였다고 다큐멘터리 감독이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여기서 보면 힐러리가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준 거였고 또 공화당이 힐러리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해프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